이제는 전세대출 대환도 핸드폰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기업이 직접 전세 월세 계약에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100% 책임까지 다 져주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왕입니다. 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전세대출에 대한 5가지 소식을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5일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환대출은 보통 신용대출에서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전세대출까지 확대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핸드폰 앱으로 쉽게 전세대출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루 반차 쓰고 연차 쓰면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발품을 팔 필요가 없이 이제는 쉽게 앱으로 전세대출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대환 신청할 때 신청자가 직접 은행 돌아다니면서 서류 내고 상환 처리하고 상환 여부 사실 조회까지 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대환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끼리 서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환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될 예정이고 이 플랫폼 자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보증료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 절감액을 계산까지 해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유리한 전세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는 이 서비스가 너무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카오페이 등 19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32개의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32개의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과 보험사가 참여하고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도 일부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직방의 직임 중개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전세 사기잖아요. 비싼 중개 수수료까지 내면서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빌라와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임 중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 직임 중개는 빌라, 다가구 주택 매물 탐색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직방 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문가의 전세 사기 위험성 정밀 진단 이후 직방의 자회사인 중개법인을 통해 최종 계약을 진행하는 새로운 구조의 중개 서비스입니다. 직방이라는 큰 기업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고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직방이 100% 책임지고 믿을 수 있는 중개사만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안전 계약 서비스인데요. 딱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서비스라서 모든 분들이 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직방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벗어나 아예 부동산업을 진행하는 꼼수로 보여진다. 카카오같이 골목 상권에 침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게 기존 공인 중개사분들의 주장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직방의 직임 중개 소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세 번째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사 정보 기입 의무화입니다. 내년 2024년부터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주소,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의 인적 정보 기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 규정이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하는 건이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이고 허위 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겨우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아니고? 네 번째는 법정 청년 나이가 34세에서 39세로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최근 여당과 정부가 청년의 법정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비혼 증가, 초혼 연령 증가 및 MZ세대와 청년을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는 등 이전에 비해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나이가
크게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만 34세 이하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MZ세대는 30대 후반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서 청년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확정하면 정부와 법안 개정을 협의하고 동시에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39세로 상향이 되면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상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렴한 금리의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굳이 표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다섯 번째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은 상습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3년 이내에 허그가 대신 갚은 채무 2건 이상, 보증금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대상이고, 이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허그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보고 사기범의 매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예비 세입자가 확인하기 전에 부동산 자체에서 매물을 못 놓게 하도록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이런 건 공인중개사가 먼저 확인하고 컷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책임을 비싼 중개 수수료까지 내는 예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전세대출 소식을 가져왔는데, 처음 전세대출을 받는 사회초년생들, 계약 만기로 인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